댐퍼는 DAMP 할 댐, 댐퍼라고 하는데 댐퍼. 요것을 현장에 가면 일본식 발음으로 발음이 잘 안 나서 단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회의자 중에서. 단빠가 아니고 댐퍼라고 알아두시고요. 댐퍼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지금 통풍에 사용되는 공기가 통과하는 곳에 열었다 닫았다 밸브 역할을 해주는 것이 댐퍼거든요. 열고 닫고 하는 게. 지금 일반적으로 증기나 물이나 기름 같으면 밸브를 사용하는데 공기 통로에서는 공기를 열고 닫고 하는 게 댐퍼예요. 그리고 통풍이라고 하는 게 연소에 필요한 공기를 집어넣는 게 있고 연소에서 타고 나면 그쪽으로 배기가스 빼는 거 거기까지 통풍이죠. 그러니까 앞쪽에 공기를 집어넣는데 사용되는 댐퍼가 있고 그 다음에 연도 쪽에서 배기가스를 빼는데 사용되는 댐퍼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두 가지. 그래서 첫째로는 공기를 집어넣는 데 사용되는 댐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쪽에서 배기가스 빼는데 연도 쪽에가 설치되어 있는 연도 댐퍼가 있다. 두 가지 종류가 있고요. 공기 댐퍼는 어떤 공기를 집어넣는 걸 조절하냐면은 연소형 공기를 조절해요. 연소형 공기. 이걸 이제 2차 공기라고 하는데 2차 공기 그러면 2차 시험에 나오는 소리가 아니에요. 1차 공기가 있고 2차 공기가 있어요. 자, 그것은 이제 설명 빼입니다. 연소형 공기를 가감 한마디로 조절하는 거. 연소형 공기를 연료가 많이 뿜어지면 공기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연료가 적게 되면 공기가 적게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연료량에 따라서 그러죠. 근데 1차 공기와 2차 공기는 조금 뉘앙스가 틀린데요. 1차 공기는 뭐냐면은 무화용 공기라고 말해요. 또는 연료 분사에 필요한 공기예요. 연료 분사에 필요하다. 이게 이제 액체 연료 기준이 되고요. 액체 연료가 아니고 기체 연료나 아니면 석탄 같은 고체 연료는 어떻게 1차 공기할 것인가 그림을 그려서 설명해 줄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지문을 읽을 때 여러분이 혼동이 없어요. 정확하게 영어 뜻을 하면 2차 공기는 이미 무화가 됐어. 분사가 됐어. 이제 연소를 시켜야 하잖아요. 그래서 연소에 필요한 공기예요. 그래서 연소용 공기라고 합니다. 이게 2차 공기예요. 그러면 이제 무화양 공기, 분무한다. 압력 분무식 같은 경우는 어때요? 기름 자체에만 압력하고 고압기류식 같은 경우는 압축 공기를 밀어넣고 이런 데 쓰이는 거죠. 분무하는 데 쓰이는 거예요. 알겠죠? 분무하는 데 쓰이는 거. 그런데 고체연료는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화격자가 있다고 쳐봐요. 화격자가 있어. 여기 구멍이 퐁퐁퐁 뚫리는 격자 모양 화격자라고 그랬죠? 여기에다 이렇게 석탄을 올렸어요. 석탄이 이렇게 올렸어. 그러면은 이 화격자가 이제 연소실 경우 이렇게 턱이 있어서 밑에가 안 꺼지게 이렇게 받쳐져 있고 밑에는 이제 재봐지고 공기가 밑으로 들어가요. 밑으로도 들어가고요. 위에도 공기가 있어요. 이 밑으로 투입되는 공기는 1차 공기라고 해요. 그리고 위에 석탄이 있는 위쪽에 있는 공기는 2차 공기라고 불러요. 석탄에서는. 이게 조금 기름때는 거랑 틀리죠. 그 다음에 가스도 똑같아요. 가스도 이렇게 포트 같은 연소기가 있으면은 가스가 분사가 되겠죠. 여기 붓걸이 붙어 있는데 이 분사되는 연료 프레임, 연소 프레임 하부에서 딸려 들어가는 공기, 이것을 1차라고 하고요. 또는 연료하고 섞여서 분사가 되는 공기. 자, 그리고 밑에서 같이 딸려 들어가는 거 또는 같이 분사하는 거, 이걸 1차 공기라고 하고. 분사가 된 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외부에 있는 공기를 뭐라고 한다? 2차 공기라고 해요. 요건 이제 간단한 연소 기구고요. 그러나 기름을 뗄 때는 전혀 다르죠. 기름 자체에 압력을 가해서 분사하는 데 필요한 공기를 2차 공기라고 해요. 요거 1차 공기를 다른 말로 무화용 또는 분무용 공기, 분사용 공기 이렇게 말하고 2차 공기는 이제 분사가 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공기를 새로 집어넣어서 잘 혼합이 돼서 연소가 되게 해야 돼요. 그 연소에 필요한 공기를 2차 공기라고 한다. 그럼 공기 댐퍼는 뭐냐? 바로 그걸 말해요. 2차 공기. 연소에 필요한 공기를 열고 닫고 한다. 따라서 연료가 얼마나 분사가 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조절이 똑같이 돼요. 이걸 연동이라고 해요.
연료가 2배면은 공기도 몇 배? 연소용 공기가 2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똑같이 연속이 된다. 그럼 연료량은 조절 밸브가 조절하는데, 미세하게 조절하는데, 지금 마음대로 키웠다 줄였다 하는 게 아니고 누구 신호를 받아서 조절해요? 연료량 검사가. 증기압력 조절기가 신호를 보내면은 거기에 따라서 압력 떨어지면 불을 세게 해주고, 압력이 올라가면 뭐예요? 불을 약하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반대로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신호 해석을 반대로. 그 다음에 연도 댐프는 배기가스를 갖다가 통풍이 되는데 열고 닫고 해야 돼요. 배기가스 통풍. 에? 배기가스 양을 나가는 것을 열고 닫고 해줘요. 그러면은 배기가스 양을 연도 쪽에 나가는 것을 열고 닫는다. 닫는다 그러면은 배기가스 잘 못 나오면 연소실안이 빵빵해져. 풍선 불듯이. 확 터놓으면 샥 빠져나가. 그러니까 연소실 속의 압력이 어때요? 조절이 돼요. 속에, 연소실 속에. 이해하셨죠? 그리고 노내압이 조정이 되고, 연소실 내부의 압력이 조정이 되고, 아울러서 통풍력 자체도 어때요? 세게 나갔다, 약하게 나갔다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통풍력이 조절이 된다. 연도 댐퍼로서. 근데 이제 연도 댐퍼를 너무나 세게 받으면 급격히 조작하면 안 돼요. 에? 연소실에 급격히 압력 변화가 오기 때문에 불이 팍 나가, 팍 거꾸로 치솟았다.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연도 댐퍼는 서서히, 이름은 서서히. 댐퍼는 조절을 어떻게 한다? 어떻게 조절한다고? 서서히. 대부분 여러분이 손 안 대. 예? 대봤자 연도 댐퍼나 조작을 할 때, 공기 댐퍼는 연동이 돼서 자기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손을 안 댑니다. 연도 댐퍼는 또 하나는 보일러 가동 정지 후에 닫아 놓는다. 알겠죠? 보일러 정지 후에 어쩐다? 개방하지 않아요. 보일러 정지 시에 닫아요. 보일러가 식지 않도록. 안 닫아 놓으면은 불도를 통해서 차가운 공기가, 겨울철 같으면 영하 막 10도, 15도의 공기가 그대로 보일러실로 침입을 해요. 그러니까 연도에서 불뚝 쪽에서 어떻게 차단을 해서 찬 공기가 안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보일러가 식지 않도록, 동파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보일러 정지 시 닫는다. 예? 뭘 막는다고? 외기가 차가운 공기가 침입이 되는 것을 방지해준다. 그래서 댐퍼는 철저히 그렇게 이제 관리하면 되고요. 이게 두 가지입니다. 공기 댐퍼, 연도 댐퍼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진 장치. 집진 장치는 배기가스 중에 먼지나 이런 거 걸러낸다고 그랬죠? 네. 역할이 그랬는데 건식이 있고 습식이 있어요. 건식이 있고 습식이 있어. 건식 그냥 배기가스 중에 그대로 뜨거운 그대로 해서 이렇게 골라내는 것이고, 습식은 뭐냐? 물을 뿌려가면서 척척하게 해서 비 온 뒤에 하늘이 맑게 개이죠? 그럼 빗물에 뭐가 씻겼어? 공기 중에 먼지가 씻겨서 묻어서 그대로 떨어지기 때문에 청정이 되죠. 그래서 건식에 비해서 습식이 일반적으로 먼지를 제거하는 집진 효과가 커요. 집진 효과가 커. 일반적으로, 제가 말하는 일반적인 예외는 있어요. 일반적으로 효과가 큰데 단점이 있어요. 건식에 비해서 집진 우수, 집진 효과가 좋아. 청정도를 높일 수가 있어. 한마디로 깨끗하게 돼. 알겠죠? 청정해. 배기가스 깨끗하게 걸러낼 수 있어. 단 하고 나면 배기가스가 식죠. 식을까 안 식을까? 물 뿌린다니까. 식어 안 식어? 식어요. 그럼 배기가스가 식어버리면은 배기가스가 잘 보세요. 불뚝으로 왜 나와요? 이유는 하나인데 1번 심심하니까, 2번 뒤에서 막 밀려가고 나가라고 그러니까, 3번 자기가 뜨거워서 비용량이 가벼우니까. 몇 번? 3번. 바깥의 공기는 차갑고 무겁고 자기는 뜨겁고 가벼우니까 튀어져 있습니다.
나가잖아요. 가벼우니까 그래 안 그래. 예. 근데 식어버렸어. 자기가 확 식어버렸어. 그럼 어때요 이제? 가벼워진 게 없잖아요. 예. 식어버리면 부피가 축소되거든요. 단단해진다고요. 그럼 배기가스가 불뜨면 하얀 말기 항어만큼 저렇게 높은데 내 몸이 무거워서 식어서 잘 못 올라간다. 즉 통풍력이 어때요? 떨어지는 거죠. 이해됐죠? 예. 그래서 통풍력이 저하가 돼요. 다른 말로 압력 손실이 통풍 압력 손실이 어때요? 증가가 돼요. 그래서 습식 같은 경우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통풍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흡입성 분기를 사용해서 강제로 막 밀어 넣고 막 이렇게 때려 집어 넣어야지 이게 효과가 나오는 것이. 그럼 이제 대표적인 집진장치 특징. 먼저 백필터. 백필터는 백이에요. 루이비통 할때 백, BAG 백, 가방이라는 소리. 먼지를 걸러주는 필터 가방이 주머니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과식이라고 하고요. 알겠죠? 여과식 주머니가 설치되어 있어요. 여과식 주머니. 집에 있는 진공청소기 원리하고 똑같아요. 뒤에서 팬을 잡아 당기면 앞에 통과할 때고요. 먼지 주머니가 딱 버티고 있잖아요. 그 필터를 거쳐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필터를 어때요? 그것을 교체를 해 주는 거예요. 여과식 주머니다. 여과식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두 번째, 뭐 중력식도 있고 건식 같은 경우는 가만히 놔둬 흘러가게. 먼지가 무거우면 지가 떨어지겠지. 예? 그 다음에 여과식. 여과식. 필터가 가만 방향을 바꿔. 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럼 먼지는 이렇게 코스가 되면은 먼지가 무거우면은 방향 전환을 잘못해. 그냥 순수한 연기는 싹 돌아 나가는데 먼지는 어때요? 꺾어지는 게 밑에가 보여요. 동작이 눈에 나요. 그런 경우는 뭐라 하냐? 반성력. 알겠죠? 반성력. 반성력이라는 것은 습관적으로 움직이는 성질을 말해요. 반성력. 그리고 뭐 전기식. 전기식은 나중에. 이제 원심식. 원심력식. 또는 원심식. 그 다음에 뭐 전기식. 그 다음에 습식은 유가회가 있어요. 유수식. 가압수식. 회전식. 이런 걸 듣는데요. 유가회. 그렇게 외웁니다. 유가회. 이 중에서 중요한 특징이 여과식, 원심식, 전기식. 요거 세 개가 가장. 그리고 이제 습식에서 먼저 유수식, 가압수식, 회전식 다 똑같은 특징인데 이미 특징은 있는 거죠. 건식에 비해서 청정도가 우수하다, 통풍력이 떨어진다, 배기가스가 식어버려서 그런 특징들이 있고요. 그래서 요걸 한번 보죠. 백필터, 여과식 주머니가 있다. 두 번째, 원심식. 원심식은 원심식 원리가 자꾸 나오는데 여러분 원심식 펌프도 있고 이제 터빈 펌프라고 그러죠. 송풍기도 있죠. 원심력으로 터보 송풍기. 압축기도 있죠. 터보 압축기. 이렇게 해서 돌린다고 하죠. 돌린다. 알겠죠? 이런 것을 집진장치에서는 그러면 터보 집진기라고 하냐? 이렇게 안 불러요. 원리는 이런 겁니다. 여기에 가운데 통을 이렇게 큰 통 속에다
작은 통을 넣어놓으면요, 배기가스가 이렇게 신나게 가다가 이제 물론 여기서는 모터가 달렸어요. 그래갖고 팬이 어때요? 빨아들여요. 그러면은 배기가스가 오다가 통에 부딪히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갈 데가 없으니까 밑으로 이렇게 회전해. 알았죠? 이해됐어요? 회전하다가 뜨거운 연기, 순수한 연기는 이걸로 통로로 이렇게 나가요. 그런데 이 중에 먼지가 섞여 있으면 먼지는 어때요? 따라가다가 막 따라가다가 밑으로 따라가다가 먼지는 좋아 이거 좋아 밑으로 떨어져. 먼지는 배기가스보다 무겁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통을 받쳐놔. 밑에 집진 통이야 이게. 알겠죠? 주기적으로 요 쓰레기통인데 이걸 빼가지고 집진통을 빼가지고 버리면 돼요. 가만히 놔두면 돼. 어? 물고기 잡을 때 호리병 같이 연기만 싹 나가요. 아시겠죠? 예. 그냥 구조가 간단해. 이거 구조가 간단하고 수명도 좋고 경제적이고 한번 설치만 해놓으면은요 별다른 유지비가 필요가 없어요. 아주 작동이 잘 돼. 그래서 이제 이것을 원심직이라고 다른 말로는 사이클론식이라고 해요. 소용돌이다. 소용돌이 치듯이. 알겠죠? 사이클론식. 이것이 여러 개가 나왔는데 또 걸리고 나왔는데 또 걸리고 그냥 짜증나게. 그러면은 축구에서도 한 골 넣을 때는 와! 두 골 넣으면 멀티골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이제 여러 개 연달아서 하면 뭐예요? 멀티사이클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이클론식의 특징은 뭐냐? 경제적이다. 경제적이다. 이게 유지비가 적게 돼요. 경제적이다. 그런데 집진 효과가 아주 좋아요. 건식 중에서. 집진 효과가 우수한 편인데 비해서 유지나 이런 것이 아주 저렴해서 경제적입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은 산업 현장에 적용될 때는 항상 경제 논리가 적용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무엇을 놓을까요? 경제적이고 효과가 좋은 걸 놓죠. 네. 현장에 하면 거의 집진 장치가 태반이 사이클론식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백필터 불펜에서 안 쓰죠. 가만히 놔둬도 집진통만 넣었다 뺐다 하면 돼요. 이것만 쓰면 되니까 사이클론식이 일반적으로 많이 설치가 되어 있다. 과마수 이상 무조건 사이클론식이다. 좀 거기가 요 위에서 통이 있고 쭉 길다는 통이 밑에 집진통이 있어. 그럼 사이클론식이다.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전기식. 이건 이제 만든 회사에는 제품명을 보통 많이 따기도 하는데요. 보조수익 연구기가 플로트식 떠오르는 부자식이 맥도날드 회사에서 나온 것이 많아서 맥도날드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듯이 전기식도 코트렐 회사에서 만들어서 코트렐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배기가스가 통과하는 곳에 전극 공을 집어넣어요. 알았죠? 이해하셨어요? 개전체를 집어넣으면은 이게 정전기를 띄고 있어서 미세한 먼지가 돼요. 달라붙어. 여러분 저 전경기를 띄고 있으면은 책받침 같은 경우도 머리카락도 달라붙고 뭐 종이 조각도 달라붙잖아요. 먼지가 다 달라붙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전기식이라고 하는데 코트렐식 집진 효과가 제일 높아요. 집진 효율이 최대 가장 높아. 근데 유지비가 계속 전기 써야 되니까 유지비가 비싸죠. 돈 들이면 뭐든지 못하겠어요. 집진기에다 돈 들이면 얘가 다 금으로 황금으로 입히지. 그렇게 해놨는데.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제 세정식이라고 그랬어요. 습식 중에 하나예요. 세정식 씻는단 말이에요. 알겠죠? 네. 습식 중에 세정식. 씻을 세자예요. 세수하듯이. 깨끗하게 씻는다. 정결하게 씻는 방식. 물을 뿌리는 방식. 한마디로. 그래서 함진 농도가 낮은 것. 즉 미세한 먼지 많은 것. 예? 미세먼지를 제거하는데 우수하다. 그래서 고도로 청정하게 유지할 수가 있어요.
미세먼지, 특히 미세먼지. 물을 뿌리면은. 근데 이제 미세먼지, 이거 뭐냐면은, 또는 다른 표현을 드리겠어요. 함진 농도가, 어때요? 낮은 배기가스에 또 적용이 된다. 함진 농도라는 것은 함 포함하고 있다. 먼지가 포함된 정도와 농도가 아주 희박해요. 그런데도 어때요? 물을 뿌리면 걸러진다는 거죠. 일반적인 함진 농도가 낮은 건 잘 안 걸러져요. 막 떼거리로 몽땅 있을 때 효과들이 좋아져요. 막 뭉쳐가지고 먼지끼리 엉겨붙고 이래서 효과가 좋은데 세정식은 그렇지가 않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매연에 대해서 배웠죠? 예? 매연 농도 규정이 있다고 그랬죠? 바카라카스 모크 스케일 얼마? 4 이하. 이것이 현행법이에요. 현행법 기준만 내는 거예요. 근데 매연이 발생하는 것을 원인을 알면은 발생하는 원인을 제거하면은 매연 잘 안 생겨요. 매연 발생 원인은 연불공, 취저 이렇게 말하는데 필기시험 간혹 나오고요. 컴퓨터가 선택하는 사람은 특별히 나옵니다. 컴퓨터에 당첨된 사람. 지금 실기시험이니까 제수다가 되게 없죠. 컴퓨터에 당첨된 당첨! 로또 당첨 아니에요. 연불공, 취저. 근데 이제 2차 시험 주관식에서도 매연 발생 원인 적어라. 이렇게 세 가지 이상 적어라.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네? 연소장치 결함이에요. 연소장치가 안 좋아. 불완전 연소를 시켰어. 공기 부족. 알겠죠? 공기 부족, 공기량 부족, 공기 D 부족 똑같아요. 공기량이 부족해요. 취급자 연소 기술이 미숙해 조절하는 것을 알겠죠? 그 다음에 다 좋아. 연소량도 깨끗해. 완전히 하고 싶어. 공기량도 충분해. 취급자가 경력자야. 그런데 그래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저질 연료. 연료 자체가 더러워. 더러운 정도에 더라. 그러면은 그건 태우면 매연 나게 돼 있어요. 자 봅시다. 취급자 경력이 10년이야. 아 베테랑이야. 끝내줘. 명장 수준이야. 근데 비닐로만 갖다 태우라고 그래. 절대 매연 안 나오게. 안 돼요. 안 되겠죠? 저질 매연이 날 수밖에 없는 연료들이 있죠. 그런 것은 어차피 매연이 발생이 돼요.